자, 우리 이제 19쪽 쪽 한번 나가죠. 자, 좀 움직이시고 가만히 있으면 잠만 와. 큰일 났네 이거. 자, 몸 좀 푸시고. 벌써 1월인데 이러면 어떡하냐. 자, 과세 요건 있죠 여러분? 예, 19쪽 과세 요건. 자, 밑줄 4가지 좀 확인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거 과세권에서 밑줄 칠게 납세의무자,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과세 물권 19조, 그 다음에 과세 표준과 세율 종류 4가지는 좀 알아둡시다. 예,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일반적인 과세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놓고 5선지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나 주는 문제 여러분 출제연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개별 세법에서도 다 배우는 게 이거죠. 납세의무자, 과세대사,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과세기간이란 말 있죠. 여러분 옆에다 적어놓으면 주세요. 소득세가 전형적인 기간세죠. 소득세가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죠. 그래서 소득세는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법인세나 부가세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법정 신고 기한이란 게 있죠. 자, 법정 신고 기한은 항상 여러분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정 신고 기한 하면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신고 기한 내에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가산세요 가산금이에요?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보시면 돼요. 제가 보는 것만 보세요. 예, 안 그러면 공부할 내용이 많아져. 자, 그 다음에 뭐 부가징수 7번 부가징수 방법 있죠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하죠. 부가징수 방법 별표 3가지, 별표 3개. 우리가 이거 공부해 계속. 그래서 부가징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거와 보통 징수하는 거와 뭐가 있죠 여러분? 특별 징수. 이거는 지방세에서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야? 지방세. 그러면 국세는 뭐라고 그래? 신고 납세 또는 정부 부가과세 또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천 징수를 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뜻이죠. 다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결론 신고 납부는 그 밑에 옆에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줘. 누가? 납세의무자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납세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언제까지? 아까 보았던 뭐? 신고 기한까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본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액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는 거죠. 반면에 뭐는 보통 징수 또는 정부 부가과세는 자, 동그라미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공무원. 동그라미 세무공무원. 누구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용어에서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무슨 의미다? 과세권자가 항상 액션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그래서 자, 신고 납부는 세액을 누가 계산하는 거지만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지만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세는 세액 계산을 누가 해주는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하는 방식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보통 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 그러면 여러분 1번 신고 납부. 신고 기한 내에 신고 기한 이내. 자, 요거 정리합시다 여러분. 신고 기한 이내에 이렇게 할까? 신고 납부 또는 신고 납세는 항상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고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액션 취하는 거죠. 언제까지 액션 취하는 거야? 신고 기한까지. 그죠?
예, 그때까지 세액을 뭐 해야 되는가? 계산해서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납부. 의무가 몇 가지야 여러분? 두 가지야. 지금 제가 얘기 싶은 거는 신고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는 신고, 납부는 납부. 의무가 몇 가지다?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끔가다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신고와 납부는 한 개로 보는데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다? 두 개.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할 수도 있어. 돈 없으면. 거꾸로 뭐는 안 하고 신고는 안 하고 납부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신고와 납부 몇 가지다? 두 가지. 근데 이때까지 신고와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죠, 가산세. 그런데 보통 징수나 정부 부가과세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죠?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럼 납세 고지서 언제까지 내라고 뭐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는 그때까지 뭐 하는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이때는 뭐가 부과되는가? 그렇죠. 이때는 가산금이죠.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뭐고 여기는 이것도 2015년도에 시험에 나온 문제야. 이거 그래. 2015년도에. 재산세를 납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가? 가산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출제는 이걸 살짝 가산세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한 글자 바꿔 출제요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고사장에서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 왜? 급하니까. 그죠? 급하니까 제대로 출전에 장난치는 부분을 놓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어디 가서 보이냐? 집에 가서 보인다. 한양에 집에 가서 보여.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함께 꼭 거기 밑에 박스 있죠, 여러분. 박스 잘 보셔야 돼요. 박스에서 뭘 잡아야 되냐면 그러면 신고 납부는 지방세가 뭐가 있고 여러분? 신고 납부는 지방세가 뭐 있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있다 그랬죠.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는 대표적인 국세라서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있는 거죠. 박스에 나와 있잖아. 여러분은 밑줄만 치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대표적인 무슨 제도다?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징수 또는 정부 부과는 대표적인 지방세, 국세취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국세취소는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뭘 적어? 여러분 밑줄만 치면 되는데 뭐가 없어? 그러면 적어놔. 예, 적어 놓으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이게 왜 도망갔지? 수업 끝나고 갔어, 얘가. 중부세가. 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 적어 놓으시고요. 근데 하나 더. 종부세는 특징이 뭐냐면 원칙이 정부 부가가세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는 뭐가 가능하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이런 거. 꼭 적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입니다. 즉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 준다?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그런데 그 고지서가 왔는데 그 고지서와 관계이시 없이 납세무자가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꼭 적어놔야 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부세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징수 있죠. 특별징수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에 뭐를 말한다 여러분? 원천징수. 우리 원천징수는 여러분 수없이 당하잖아. 정말 뭘 받으면 원천징수 당하죠? 아저씨가 급여 받으면 그 급여에서 뭘 빼고 줘? 소득세 빼고 주죠. 그걸 우리 뭐라는 거야 여러분?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원천적으로 징수당한 세금이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 우리 급여 명세를 보면은 해당 소득 급여가 나면 그 밑에 뭐가 빼져 있어? 소득세 빠져 있죠. 그러면 소득세가 있으니까 또 뭐가 쫓아 나와야 돼?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쫓아오는 거죠. 이거를 이러한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특별징수로 한다 그 얘기야. 여러분이 아시는 국세의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특별징수로 한다.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대표적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에서 밑줄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밑줄 지방소득세 밑줄 특별징수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거기까지만 오시면 돼.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야. 여러분 볼 필요 없어. 지방소비세는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은 그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걸 지방소비세라고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뭐 쫓아다닌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쫓아다녀.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쫓아다니는 것처럼 지방소비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쫓아다니는가? 근데 부가가치세는 시험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당연히 그걸 쫓아가는 뭐도 지방소비세도 시험범위가 아니야. 자 여러분 제 말 잠깐 들어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여러분 누굴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선생님 아니야.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내가 공부할 때 옆에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 그 파트너가 열심히 공부하는 파트너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파트너가 맨날 밥만 먹으면 튄다? 그리고 집에는 학원 갔대. 그리고 어디 갔냐? 노래방 가서 놀다 들어간다? 3시간을. 그런 왼수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나도 떨어져.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합격생들 보면요. 어느 학원이나 지역 분포도가 있습니다. 요쪽은 우 붙고 요쪽은 우 떨어지고 요쪽은 우 붙고 그렇게 뭉치잖아. 죄송합니다. 예, 어떻었던 하겠습니다. 아, 영 분위기가 오늘 이상하다. 난 오늘 첫날 그냥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냥 새 책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데 거의 다 죽여 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 놈은 튀고 말이야. 자, 그래서 저도 힘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방세 부가징수 거기서 요거는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표 시뻘겋게 표시해놨어. 시뻘겋게 졸더라도 표시해. 그러면 표시해놓고 줘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산세 있죠.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법률 용어에서 세법 용어에서 가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가 뭐야 여러분? 가산금. 별표 하나. 역시 올해 나왔던 것처럼 또 내년 2016년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든지 얘는 반복해서 나올 수 있어. 자, 가산세의 뭐죠? 세법 다음 121쪽이 나왔죠? 세법이나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밑줄 항상 가산세는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된다 했어요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말장난쳐 출제원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죠? 이때 부과하는 행정벌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가산세. 중개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일반 행정법을 위반하면 뭐가 부과되죠? 행정법 위반하면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실질 거래가액을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며. 해야 된다며. 근데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 여러분? 과태료 부과되잖아. 나 집에 갈래. 나도 갈래. 여러분 중개법에서 과태료 시험범위잖아. 엄청 많은 과태료 외우잖아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말하는 과태료를 우리 뭐라 그런다 여러분? 가산 뭐라 그런다? 세라고 한다. 그 얘기가 싶은가? 그 말하려고 그렇게 뜸들였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행정법에서 말하는 뭐를? 과태료를 우리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가산세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의무의 대표가 뭐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신고와 납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신고하시오. 근데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 신고했다. 그럼 이때 부과되는 게 뭐야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하시오. 근데 납부를 안 하거나 과소 납부했다.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의무의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신고와 납부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네 여러분. 자, 이렇게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한 밑줄 산출한 세액의 가산 어디에다 더한다고? 요거는 산출세액에 더한다고. 이게 가산하는 거죠. 단 밑줄 중요합니다.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출전이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꼭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출전을 어떻게 장난치냐면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출전이 말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꼭 구분하셔야 돼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개야 별개. 별개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세요. 2번. 가산세는 밑줄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나 지방세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이것도까지가 시험법입니다.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다만 단서까지 가셔야 돼요. 해당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 분명히. 자, 그럼 요거 설명드릴게요.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요거 보세요. 자, 내가 부동산을 여러분 취득했어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뭘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한 거죠?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 구조는 바로 이거다 그랬죠? 모든 조세의 세액은 과표에다 뭘 곱해라? 세율을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운다? 과세산이란다 그랬죠 여러분. 자, 요거를 요 산출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세 부과되겠죠. 그래서 가산세는 아까 거기 밑줄 쳤죠. 어디에다 더하라? 산출세액에다 더하라. 그래서 산출세액에다가 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어떻게 하라고?
더해서 더한 금액을 뭐 하라는 게 여러분? 납부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요때에 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 부과되는 뭐는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시키라는 얘기 여러분? 어디에 포함시키라고? 취득세에 포함시키라 그 얘기야. 그럼 이때 부과된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뭐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분명히 밑줄 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뭐 한 사람은 양도한 사람은 역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 했어? 산출세액을 우리 예정신고기한 내지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어떻게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도자가 양도세 신고 납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를 어디에 더하라? 산출세에서 더해서 이 더한 금액을 뭐하라? 납부하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이때에 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해서 부과된 뭐는 가산세는 어디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에 포함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거기 중요한 말이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구야. 그래서 2번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다? 밑줄. 감면 대상이다. 근데 그 감면 대상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부과되는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그러면 가산세도 감면해 주는 거냐 그 얘기야. 감면해 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무슨 소린가 요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50% 감면 대상이 돼. 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뭐다? 50% 감면 대상이 돼. 그러면 감면 대상은 어디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세액을 뺀 금액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0% 감면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를 빼라는 얘기야? 50% 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세를 여기다 해당 세목에다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라고. 그러면 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무슨 대상이다? 그럼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도 감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산세는 감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 신고 또는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에서 제재로 벌금을 때리는 거야 소위 말하는. 근데 벌금을 깎아주면 벌금을 때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어. 또는 교통신고 위반에다 교통경찰관에 걸렸어. 그러면 걸린 거 빼도 박도 못하니까 인정하면서 그 대신 뭐라고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걸려봤어? 그치, 싼 걸로 끊어달라고 그랬죠? 했죠 안 했죠? 했죠? 그래. 맨날 얘기하다 보면 나만 나쁜 놈인데. 자, 깎아주는 거를 신고 납부를 안 해서 뭐가 부과되면 가산세는 얘가 비록 무슨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되면서 가산세까지는 감면해 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다? 안 해주는 거다 그 얘기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를 알아야 이 문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밑줄. 가산세 대표가 뭐다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야. 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 합격해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구청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아갖고 세무서 가서 뭐 해야 된다서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랬죠. 사업 개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냐면 20일 이내 해야 돼요. 며칠 이내?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업 개시일이 20일이 지나도록 등록을 안 했어. 그러면 세법에서 등록을 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 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이네? 20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법에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이 경과대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등록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그럼 뭐가 부과돼?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뭘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 그럼 뭐가 부과돼? 가산세라니까. 가산금은 여러분 항상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고지서에 적힌 언제까지. 자, 이걸 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산금은 반드시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는 거야. 이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가산금. 각종 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뭐가 부과되는 거야 여러분? 가산세. 이때 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지만 신고와 납부지만 이건 말고도 여러분 세법상 의무가 많단 말이죠.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을 개시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해야 돼. 며칠이네? 그럼 등록을 하시오 그랬는데 등록을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러면 이때 부과되는 게 뭐다고? 가산세다고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부과되냐면 등록이란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된다? 등록 불성실 뭐야? 가산금은 언제 나와 반드시? 고지서 등에 적힌 무슨 말 나와야 된다고?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나오는가? 가산금. 이때는 구분되세요? 그래서 사업자 개시일로부터 20일 사업자 등록하셔. 근데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등록 불성실 뭐가 부과된다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뭘 교부해야 된다? 부가가치 징수한다 그랬죠? 그럼 부가가치세 10% 징수했으니까 그 징수했다는 징병으로 여러분 뭘 교부해줘야 돼?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 그러니까 100만 원 수수료 받았죠? 그럼 100만 원이 내가 일반 과세처럼 10%는 얼마를? 10만 원을 뭐로 받고 부가가치세 징수하고 징수했던 징빙서를 교부해줘야 되잖아. 그게 뭐다가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된다고.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했어. 발급을 하시오. 그런데 발급을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돼? 가산세야 가산금이야? 가산세. 그래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또.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은 그걸 일정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명세서를 제출해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 세무서에 뭘 제출한다고? 합계표. 내가 매출 내역을 그 합계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돼. 제출하시오. 근데 제출을 안 했어. 그럼 또 뭐가 부과돼?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또.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가 되면 세법상 사업자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뭘 하게 되냐? 장부를 기장하셔야 돼. 장부를. 회계장부를. 회계장부 기장하시오. 근데 기장을 안 했어. 하시오. 그런데 안 했어. 그럼 뭐야? 가산세. 그러면 또 뭐가 부과되냐? 기장 불성실 가산세가 또 부과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오늘. 그러면 장부를 기장했어. 그러면 그 기장한 장부를 여러분 세법상 최소 5년을 반드시 보존해야 돼. 몇 년을? 5년을.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업하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세금 쫓아다녀. 민계공이 없어. 민계공 까불지 마라 그래.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이면 잘린 줄 아십시오.
민계공예. 장부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보존해야 된다고. 몇 년? 5년.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그냥 시험 범위에서 벗어난 거지만. 근데 장부를 5년이 안 되더라도 이걸 파기하거나 없애버렸어. 그럼 보존하시오 한다. 보존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또 뭐가 부과돼? 보존 불성실 가산세 또 부과돼. 여러분 사업자로 하는 순간부터 이제 세금이 와 쫓아오고 세금 쫓아오면서 안 하면 뭘 때린다고? 가산세. 근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를 안 했어. 그때는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예, 꼭 좀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여러분 우리 매달 각종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죠? 전화 오고 핸드폰 요금 나오잖아. 그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안 내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그거는 뭐고? 가산금. 이렇게 세법에서 부과하는 각종 의무를 하지 않으면 뭐가 부과되는 거고? 가산세. 어떻게 좀 구분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부동산을 뭐 했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사람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언제까지? 신고 기한까지 뭐 해야 되는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신고 납부를 이때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안 한 거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도 안 했으면 뭐가 부과돼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자, 이때에 취득세가 1,000만 원이었다 봅시다. 산출세가 얼마? 1,000만 원. 산출세를 가정하는 거. 취득세 얼마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신고 납부인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해되시죠?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뭐 20%면 얼마? 200만 원이 쫓아오는 거야. 200만 원. 취득세 1,000만 원을 제 기한 내 신고 납부하면 일단 신고 불성실 신고 안 하면 얼마 쫓아온다고 여러분? 기본이 20% 얼마 더 내야 된다고? 200. 여기다가 이제 뭘 내야 되는가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10,000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 일수 계산해. 이게 어디다 더해지는가? 산출세계에다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고.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액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액션을 못 취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 누가 날라와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과세권자가 가만히 있어 안 있어? 안 있겠지. 너 왜 취득세 1,000만 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뭘 때려? 세금 때리겠죠. 근데 그 취득세 1,000만 원에서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뭐가 얹혀진 금액으로? 가산세. 예를 들어서 요거 뭐 200만 원, 100만 원 그냥 가정합시다. 가정한가? 그래서 원래 얼마만 내면 되는데 1,000만 원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그걸 했어 안 했어? 안 해서 여기에 뭐가 얹혀졌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얼마? 200.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얼마? 100만 원. 그냥 가정한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날라오냐 여러분한테? 뭐가 날라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야. 고지서가. 너 왜 취득세 신고 납부했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자, 여기까지가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납세의무자가. 근데 납세의무자가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이제 누가 액션을 취하는가? 과세권자 액션을 취한다고, 과세권자가. 세금 안 내면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한테 납세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야. 이 납세 고지서에는 어떤 금액이 날라오는 거냐면 산출세가 얼마나? 1,000만 원에다가 뭐가 얹혀진 거? 가산세가 얹혀진 금액 얼마? 예를 들어서 1,000 얼마? 300만 원이 뭐가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고지서로 날라온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줬으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뭘 정해줄까? 납부 기한을 내주겠죠.
이때까지 이 금액을 어떻게 하라? 납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납부를 하면 이제 끝난 거죠. 납부를 하면은 뭐까지만 낸 거야 이제? 뭐까지만 낸 거야? 가산세까지만 낸 거죠. 근데 이때까지 납부를 했어 안 했어? 또 안 했어. 그러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까지 납부를 했어 안 했어? 이때 뭐야 여러분? 요거는 뭐야? 가산금이단 말이야. 가산금. 포토타임. 이거 카메라 한번 쭉 확 잡아주고 한번. 응? 이거 클로즈업 이거 한번 쭉 하나만 잡아줘. 동영상에서. 여러분 빨리 사진 찍어. 포토타임도 줘.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난 쓸 게 다 적었다 이미. 이게 흘러가는 세금의 흐름이야. 세금 흐름. 세법을 배우면 이런 거 알란 얘기야. 이런 거. 이해돼? 구분 지금 여러분 가산세와 가산 구분이 돼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재산세는 자 봐.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랬어요, 여러분? 보통 징수죠. 과세권자가 납세물에 추천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추천하는 거야.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게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재산세는 뭐는 발생할 수 없어? 그렇죠. 가산세는 발생할 수 없단 말이야. 가산세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신고 불성실 가산, 납부 불성실 가산 어디서 발생하는가? 신고 납부 세목에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배우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소득세에 발생하네. 그런데 뭐는 재산세는 액션을 납세 의무자가 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 액션에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고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겠네. 납부를 하면 게임 끝난 거죠? 근데 납부를 뭐 하면 안 하면 뭐가 돼? 가산금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올 수 없다.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거나 재산세는 무슨 방법에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가산세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관상을 좀 봐요. 다른 관상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관상을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결론이 나오죠. 근데 합격할 관상은 딱 특징이 있어요. 합격할 관상과 합격을 못할 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보면 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압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옆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똑같아. 아, 그 사람은 돼. 그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다 나와요, 사전에. 여러분 관상은 어떤 관상이야? 사주팔자에 여러분 합격 두 글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합격한다, 안 한다? 한다. 네. 자, 이렇게 좀 적으시고요.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갑시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특징 잡을게요, 여러분.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자, 밑줄. 이게 특징이야, 밑줄. 차등 과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차등 과세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차등 공부해, 안 해? 과목별로 차등 공부해, 안 해? 하죠. 똑같아.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차등 과세. 자, 기억 밑줄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밑줄 뭐 부정행위가 포인트야. 부정행위. 그리고 부정행위에다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꼭 겨누세요.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 이런 것들이죠. 놓치면 안 돼. 시험에 부정행위라고 나오면 여러분 금방 감 잡아. 근데 시험에는 부정행위란 말을 얘기 안 해.
그리고 뭐라 하냐면 이중계약서 또는 허위계약서란 말이 나면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고? 부정행위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부정행위로 뭐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밑줄 신고를 하지 않은 건 뭘 말해요 여러분?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또는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다 여러분? 과소신고. 대부분 이중계약서는 과소신고겠죠.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다 여러분? 40% 동그라미 40%. 다만 자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국제거래 밑줄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밑줄 모일 때 국세면 그때는 그 국세에 대한 부정행위일 때는 이때는 40%가 아니라 몇 프로 여러분? 60%. 그래서 요 60%는 자 주의합시다. 요거는 국세일 때만 적용해. 그러니까 60% 옆에다 적었어요. 지방세일 때는 적용 안 해. 지방세는 몇 프로까지만 때리는 거야? 40%까지만 때린다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문구를 잘 봐야 돼. 단 어디서 발생한 거야?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모일 때 국세야.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모일 때는 지방세는 적용 안 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여러분 지방세는 다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게 없어. 응? 취득세는 어디 있는 거 취득한 걸 얘기하는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거죠. 재산세도 어디 있는 것 때리는 거야? 국내. 그러니까 지방세는 국제란 게 있다 없다. 국제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모일 때 국세일 때의 부정행위는 몇 프로다 여러분? 60%. 이때 주의하라. 요 60%는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국세. 따라서 지방세는 그냥 부정행위일 때 몇 프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40%. 니은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다. 적으세요. 무신고죠. 무신고. 이때는 기본이 몇 프로냐면 20%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적으세요. 기본이 20%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기본이 몇 프로다고 여러분? 20%. 단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단서까지. 단 뭐는 밑줄 교육세, 종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여러분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다시 한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공통점은 뭐죠? 아니죠. 지방교육세는 국세가 아니잖아. 다시 한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밑줄 쳐놨죠? 요 세 가지. 얘들의 공통점 찾아보세요 여러분. 못 찾네. 적으세요. 부가세. 부가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안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세요. 종부세는 제가 아까도 강조했죠 여러분. 종부세는 무슨 제도예요 여러분? 종부세는 뭐예요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그 액션을 과세권자가 취해 납세무자가 취해? 과세권자. 그러니까 무신고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종부세는 정부 부가과세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신고라는 것이 없어.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디귿 밑줄 여기는 과소신고네요 여러분. 과소신고. 니은과 디귿의 차이점이 구분돼요 여러분. 니은은 수업을 아예 안 들은 사람, 디귿은 수업은 들었는데 계속 조른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난 차이점 있죠. 그래서 과소신고할 때 몇 프로 여러분? 동그라미 10%.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신고 가산세 20%가 기본이랬죠. 자 20%가 기본이야? 근데 무슨 행위라면 부정행위는 20%의 더블 몇 프로 간 거고 40%. 신고는 했는데 적겠다. 그러면 20%의 더블 가니까 몇 프로 된 거야? 10%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0%와 40%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죠?
뭐를 기준으로 한 거다? 20% 기준에서 부정행위면 나쁜 놈 따블 몇 프로 간 거고 40%. 신고는 한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틀린 거죠. 뭐 했다고? 잘 몰라서. 그럴 때는 몇 프로야 여러분? 10%죠. 그럼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과도신고 밑에다가. 야 이럴 수도 있지 않냐. 무슨 신고했다고? 과다 신고했다고. 이거는 적게 한가 더 낸가?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야, 안 말려. 이런 데 가산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과세관청은 지가 받을 것만 받습니다. 지가 받을 건 어떻게 하고? 악착같이 받고 더 받은 거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얘가 100만 원만 신고를 합법인데 120만 신고를 합법해서 그럼 과세관청이 말려 안 말려? 안 말립니다. 절대 안 말립니다. 그러면 더 낸 거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요. 절대 안 돌려줘요. 그럼 내가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여러분. 환급 청구를 하셔야 돼요. 환급 청구. 청구를 안 하면 안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용,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기용,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지방세 동일. 또 왜 도망가려고 그래? 지방세 동일.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다고. 단 차이가 하나 있어. 뭐예요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똑같아 여러분. 근데 차이가 아까 하나 있었는데. 아니죠. 지금 신고 불성실 여기 지금 얘기가 뭐야 여러분?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국세나 지방세 내용이 똑같다고. 근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고. 그게 뭐다고? 그쵸? 국제거래, 국제거래. 국제거래는 어디서만 발생한다고 여러분? 국세만 발생한다. 요것만 달라. 국세만 60% 때리고 지방세는 60%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몇 프로 간다고 여러분? 40%. 요거 꼭 적어놔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 난 정말 세법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 인생 벌써 폈을 거야. 도망가는 것도 못 도망가게 해. 시험에 뭐가 나온다. 차이점 딱딱 잡아줘. 제가 공부할 때는 제 선생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갖고 제가 30대 중반 좀 되기 전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강사들은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도 안 됐어요. 초반 31, 2 그러니까 늙은 노땅이냐 이래나 저래나 그냥 노땅은 챙기질 않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 건데 시건방을 떨고 하란 대로 안 하고 그다 인생이 완전히 꼬라지는 거죠. 꼭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부정행위가 뭐냐 있죠 여러분. 국세나 지방세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하나. 이중장부는 대표적인 부정행위죠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겠죠. 무슨 행위? 이중장부. 그 다음에 2번 밑줄. 이게 중요합니다.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밑줄. 그리고 옆에다 땡땡 적으세요.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가 바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거 다 부정한 놈.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야.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네요. 또 거기 밑줄. 양도소득세의 거기 제가 밑줄 부른 데만 밑줄 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밑줄 다치면 안 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그 밑에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 계속해서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가소신고 가산세를 밑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범위냐. 요거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할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 있죠,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글자 그대로 언제까지 여러분? 자, 적어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걸 잘 구분을 못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둘 다 뭐를 안 하는 거 똑같냐? 납부를 안 했다는 건 둘 다 똑같아요. 적어놔. 납부 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은 공통점이 뭐다? 둘 다 납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얘는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한 거고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한 거고 가산금은 언제까지고 납부 기한까지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즉 이거는 신고 납세세 신고 납부일 때고 이거는 뭐일 때고 보통 징수일 때고 구분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가산세까지 마무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